안녕하세요. 볼리TV 서영입니다. 조효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이강인 선수 이후 좋은 선수도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어린 나이에 대표팀에 합류한 배준호 선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배준호 선수가 어리다 해도 그렇게 어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이강인 선수랑 2살 차이죠. 네. 2003년생이니까 2살 차이고 그 비슷한 세대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03년생이니까요. 만으로 21살. 지금 생일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만 20살인데 생일이 저하고 하루 차이더라고요. 8월 21일. 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 윙어, 공격적 2선에서 주로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선수고 커리어가 아직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2022년도에 대전에 입단하면서 네. 이때도 굉장히 대전이 공들여 영입을 했었죠. 네. 주목받는 유망주였기 때문에 대전에 공들여 영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허정무 그 당시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이 네. 직접 고등학교 시절부터 입도 선매를 해서 그때 배준호 선수의 동기들도 대전에 같이 여러 명이 입단을 했습니다. 굉장히 주목받는 흔히 표현하는 랭킹 1위. 그렇죠. 네, 고교 랭킹 1위 선수였죠. 네, 그래서 K리그2 당시에 대전이 K리그2에 있었으니까 네. K리그2 무대를 통해서 프로 무대 데뷔했고 그 이듬해 대전이 승격하면서 배준호 선수도 K리그1 첫걸음을 띄웠습니다. 네, 제가 배준호 선수 K리그 데뷔골 주계를 했었기 때문에 더 좀 정이 가는 면이 있고 특히 20세 월드컵 때 또 정말 엄청난 클래스를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네. 김은중호 준결승 진출 멤버였죠. 당시 네. 멤버였고 특히 토너먼트에서 훌륭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 당시 해외 스카우터들한테도 굉장히 눈도장을 찍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아 대회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도 당당하게 기량을 인정을 받았던 배준호 선수고 K리그는 데뷔해서 이렇게 많은 경기를 뛰진 않았습니다만 그 사이에 소문이 많이 났고 이민성 감독도 해외 진출을 당연히 해야 되는 선수라는 뉘앙스로 대전 본인이 감독이었지만 얘기를 많이 좀 했고 결국 2023년에 잉글랜드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K리그 1 기준으로는 한 시즌 풀로 뛰지도 않고 바로 유럽 네. 무대 진출을 한 거죠. 이런 경우 굉장히 흔치 않은데, 굉장히 좀 그만큼 세계적으로 기량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6월달 임시감독 김도훈 대행 체제의 A 대표팀에 처음으로 승선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번 감독 임시 감독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네. 세월구들이 굉장히 많았죠.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세월구들 많이 받았는데 배준호 선수도 이에 일원으로 대표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배준호 선수 계속해서 팬들 사이에서는 좀 뽑아라 말이 많았지만 워낙 경쟁이 치열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 뽑힌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상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일단 김도훈 감독이 과감하게 선택을 했고 또 그 출국 인터뷰 때도 따로 별도의 언급을 했어요. 네, 새로 합류한 선수들이 주전 경쟁에 임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대답을 하면서 배준호 선수만 별도로 이름을 언급한 선수는 배준호 선수뿐이었는데 네. 배준호 선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공격적인 드리블이나 이런 성향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축구에 굉장히 어울린다. 그래서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뇌피셜로 좀 관심법을 동원하면 배준호를 한번 써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들 것 같아요. 정도로 네네. 언급을 좀 했는데 최근에 또 본인이 프로팀에서 계속 또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표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 기대가 되고 특히 그 손흥민의 장기적인 후계자로 또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또 포지션상으로 보면은 이강인 선수하고도 경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렇죠. 좀 조력자로서 서로 굉장한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보여줄 수 있는 조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기용될지 여부는 솔직히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네, 그럼 이 배준호 선수가 네. 왜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언급드렸었던 20세 월드컵 때 활약이 있었고 그리고 팀 K리그 올스타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때 시메오네 감독이 따로 언급을 할 정도의 또 임팩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경기 후 시메고네 감독한테 네. 누가 가장 인상적이었냐라고 물어보니까 33번, 네. 33번이 배준호 선수였거든요. 네, 그쵸. 그 선수가 가장 인상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20세 월드컵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 배준호 선수가 20세 대표팀에서 보면 볼을 잡는 빈도가 대단히 높대거나 아니면은 대표팀에서 이강인 선수가 하는 것처럼 볼을 많이 끌고 다니거나 이런 식의 어떤 존재감을 보여주는 스타일이 아니고 볼을 잡았을 때 확실한 임팩트가 있고 굉장히 간결하게 볼을 다루면서 또 동년배들이 연령별 그 팀인데도 불구하고 몇 살 많은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네. 플레이가 훨씬 농익은 느낌. 그렇죠. 네. 농익은 표현 좋습니다. 네, 농익은. 네.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좀 눈에 띄었었는데 유럽 무대에 진출을 하면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 진출해서도 사실 처음에 스토크 시티에 입단했다는 것 자체를 들었을 때 약간 우려가 있었죠. 네. 우리가 기억하는 스토크 시티의 이미지는 굉장히 거칠고
신체적으로 강인하고 이런 팀이었는데 배준호 선수는 그것보다 조금 더 기술적인 선수였으니까. 전통적으로 약간 롱볼 또 약간 그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뚝배기 축구. 그렇죠. 원래 네. 그런 축구를 추구했었죠. 게다가 지금도 2부 리그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잉글랜드 2부 리그가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 스타일이 굉장히 다이렉트합니다. 그렇죠. 네, 몸싸움도 굉장히 많고 거칠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과연 했는데 모두의 우려를 기우로 만들면서 상당히 빠르게 적응을 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좀 교체 멤버로 많이 기용이 됐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프리시즌을 합류하지 못하고 치르지 못하고 그쵸. 8월 말 이적 시장 막바지에 합류를 했었으니까 좀 교체 멤버로 적응하는 시간을 갖다가 한 11월 중순부터 연속으로 선발 출전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 시기에 스토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감독 교체가 한 차례 있었는데 이때 감독이 바뀌면 기존에 쓰던 선수들이 안 쓰일 수도 있고 이런 네. 우려가 있는데 오히려 감독이 바뀌고 나서 출전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알렉스 네일 감독이 나가고 이제 슈마허 감독이 왔는데 요분이 배준호 선수에게 무한 신뢰.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주전으로 도약을 시켰고 또 그 기대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주면서 팬들 사이에서도 그 응원가가 굉장히 빨리 만들어졌더라고요. 사우스 코리안 킹이라는 응원가 그렇게 별명도 붙고 그에 맞는 네. 응원가도 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새 감독 체제에서 23경기 출전, 그 중에 18경기 선발, 뭐 주전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하반기 이제 이 시기에 2월 3월에 스토크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는 네. 이 영광까지 안으면서 유럽 무대에 순조롭게 안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팀이 계속 강등권에 있었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했는데 뭐 34라운드, 35라운드 연속골 넣으면서 주가를 올리면서 또 이달의 선수 선정도 되고 결과적으로 한 시즌 토탈 공격 포인트를 꽤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출전 경기 수도 굉장히 많았죠. 네. 총 46경기 중에 38경기. 근데 이제 배준호 선수가 입단했을 때 이미 4라운드가 지나간 이후였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기를 뛰었다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스토크시티 팬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뭐 기량도 기량이지만 팬들이 사랑을 줄 만한 요소들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시즌 중에 영입되는다는 것이 굉장히 좀 쉽지 않고요. 게다가 배준호 선수는 첫 해외 진출이잖아요. 그리고 K리그에서도 주전 자리를 확고하게 굳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한 시즌을 프로에서 치러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변수가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 그것도 2부 리그에서 상당히 이렇게 좀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저는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적응 속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스토크시티 팬들이 또 이런 아낌없는 애정을 퍼붓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배준호 선수가 적응력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그 스타일이 스토크시티 팬들이 오랫동안 좀 기다려왔던 스타일이 아닌가. 굉장히 좀 세련된 축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배준호 선수에게는 아주 인상적인 유럽 무대 첫 시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준호 선수가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현지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네. 올해 선수상에 선정된 것도 보시다시피. 그래서 현지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슈마허 감독, 이 배준호 선수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알렉스 리 감독 때 왔지만 그래도 슈마허 감독이 북극적으로 중용을 했기 때문에 어떤 얘기했나요? 네, 이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때가 한참 잘했던 3월에 네. 했던 인터뷰거든요. 축구 지능이 좋다라고 하면서 훌륭한 축구 선수이자 사랑스러운 청년이다라고 네. 표현을 했는데 일단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 언급하기 이전에 성격이 굉장히 좋고 항상 미소 짓고 다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이런 태도를 통해서 일찍 적응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그라운드 위에서 어떤 기술적인 면모를 보여주냐에 대한 질문에는 굉장히 빠르고 강하다. 그리고 1대1 상황에서 드리블로 상대를 제칠 수 있다. 그리고 높은 위치까지 공을 운반할 수 있다. 우리 대표팀에 필요한 유형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물론 감독들의 성향도 있겠지만 1대1 상황에서 좀 승부를 원하는 스타일의 축구를 우리 대표팀이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드리블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에 대한 갈급함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도 언제부턴가 소속팀에서도 이렇게 1대1에서 돌파를 시도하기보다는 동료들에게 좀 내주는 그렇죠. 장면들도 많아지고 하면서 이강인 선수 정도 네, 아마 지금 대표팀 주전급 선수들 중에서는 황희찬, 이강인 요 정도. 그렇죠. 네. 네. 우리에게 그렇게 흔한 스타일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지 매체는 어떻게 평가하는지에도 살펴봤는데 이제 앞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여기 현재 지역지 기자가 이제 BBC와 인터뷰를 통해서 가까이서 지켜본 배준호 선수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네. 이 스타일이 스토크 팬들이 그저 막 열심히 뛰고 에너지 램붙고 이런 선수들만 좋아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그렇긴 한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건 기본이고 스토크 팬들도 이렇게 기술이 뛰어난 선수를 좋아하는데 배준호 선수가 딱 그런 선수다. 그렇죠. 그래서 투지도 있고 실력도 있고 챔피언십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춘 선수다라고 현지 매체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프리미어 리그들은 다들 뭐 우리가 풋볼 런던도 많이 이용하고 합니다만
종합지들보다 지역지 기자들이 오로지 그 팀만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전문적인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스토크 지역지의 그 피터 스미스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더 좀 신뢰가 가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이부 리그에 대한 편견과 달리 어쨌든 팬들은 이런 선수를 기다렸다. 뭐 이런 그렇죠. 뉘앙스의 얘기라고 할수 스토크 있는 거죠. 팬들이 기다려왔던 선수고 네. 그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팬들이 이제 좋아할 만한 요소를 갖춘 선수라고 했으니까 팬들한테 얼마큼 사랑받고 있느냐 살펴보면 네. 앞서 얘기해드렸던 이 별명이 붙었습니다. 사우스 코리안 킹. 네. 이게 그냥 팬들만 부르는 별명이 아니라 아예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 별명을 밀고 있어요. 이게 왼쪽 위에 보이는 사진이 구단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첫 인터뷰 영상 사진이고, 아, 이게 썸네일인가요? 그렇죠, 썸네일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이 이 첫 인터뷰 당시 홈페이지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 올랐던 사진인데 킹스 스피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네요. 그리고 센스가 있는 네, 썸네일에도 사우스 코리안 킹이라고 되어 네. 있고 이게 응원가에도 이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네.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킹스 스피치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가 있죠. 그 콜린 콜린 퍼스가 퍼스가 왕으로 나오는 약간 좀 말을 떠듬거리는 약간 그런 이중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네요. 아직 영어를 뭐 유창하게 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제 뇌피셜입니다. 이때 첫 영어 인터뷰였어요. 네. 특히. 그래서 아마 어쨌든 그런 게. 사우스코리아 킹이라는 단어를 붙여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좀 배준호 선수에 대한 기대와 리스펙트가 담겨 있는 그런 별명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팬들도 이제 굉장히 네. 애지중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지에 올라온 배준호 선수 기사들의 댓글들을 몇 가지 찾아본 건데 네. 이 한 팬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게 4월 달에 올라온 글이었는데 스토크가 최근 몇 시즌 동안 차기적인 미드필더가 부족했는데 배준호가 상당히 그 면에서 눈에 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조지 이스턴, 뭐 앨런 허스 이런 선수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선수들은 굉장히 오래전에 뛰었던 레전드급 선수들이에요. 네. 잉글랜드 국가대표까지 했던.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선수들은 샤키리. 뭐 이 정도의 선수들이 기술적인 선수들, 스토크를 거친 선수들로 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재능은 아직 아니지만 앞으로 잠재력을 봤을 때 시야나 볼 컨트롤, 발놀림을 보면 특별한 선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틀림없이 올 시즌 최고의 영입이다라고 호평했습니다. 그러네요. 풋워크까지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좀 호평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팬들이 뭐 어떤 팀들이나 팬들은 그렇습니다. 어린 선수가 좋은 플레이를 보이면은 약간 좀 주접을 떨기 시작하는 경향들이 들뜰 있는데 수밖에 없죠. 네. 나름 이제 또 쿨함을 지키면서 그렇죠. 또 그 정도까지는 평가를- 아닐 수 있지만 네. 반열에 오르진 않았지만 네.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이제 시작입니다. 지켜보세요. 네. 그래서 팬들이 이제 시작인데 네. 성장하면 어디까지 성장할지 모르니까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훌륭한 태도를 갖춘 대단한 선수인데 우리가 가능할 때 그레이 플레이를 지켜야 된다. 우리 팀에 있을 때 지켜야 된다 하면서 그는 결국 프리미어리그 빅6 구단으로 갈 것이다. 뭐 아쉬우면 습격하세요, 빨리.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댓글도 있고 다른 댓글들 중에 하나는 그게 우리와 함께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우리와 그렇죠. 같이 프리미어리그 네. 갈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베스트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 밑에 또 다른 의견으로는 모든 스토크 시티 팬들이 네. 두려워하는 건 배준호가 잘할수록 프리미어리그 빅클럽들이 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여기에 대해 그렇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팬들이 굉장히 두려운 반 설렘 반으로 지켜보는 선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어쨌든 스토크 시티는 그동안 이제 우리 한국 축구가 그렇게 인연이 많은 팀은 아니었는데 배준호 선수가 가면서 국내에도 상당히 그 스토크 경기를 챙겨보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기대를 많이 좀 모으고 있는데, 그만큼 배준호 선수의 첫 시즌이 상당히 활약이 좀 좋았고 성장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대표팀입니다. 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개인적으로는 특히 이제 이선 라인,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이선 라인이 세계 축구 어딜 가도 빠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선수 구성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황희찬, 손흥민, 뭐 이재성, 이강인. 근데 실제로도 황인범, 그렇죠. 예. 프리미어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공격수가 2명이나 있고 그렇죠.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는 또 공격형 미드필더가 그렇죠. 있고 독일 분데스리가의 잔뼈가 굵은 미드필더도 있고 세리비아 리그 MVP도 그렇죠. 있고 올해 선수도 있고 네. 이 어느 리그도 이 정도까지 모아놓은 리그가 쉽지 유럽에서도 않습니다. 흔치 않거든요. 여러분 국뽕이 아니라 이거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로 쟁쟁한 대표팀 이선인데 배준호 선수가 여기서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겠지만 이제 경쟁자로 도전장을 내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일단 약간 유니크한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뭐 측면 중앙을 다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당장 선발로 기용하는 게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특히 이 선수가 볼을 갖고 있을 때 그 안정감이 있고 탈압박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이번 싱가포르 헬전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지난번 홈에 우리 서울 와서 한국 와서 할 때도 그 5-5-0 전술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거의 두 줄 수비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속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들어와서 그 어떤 파괴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타일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좁은 네. 공간에서 뭐 패스나 드리블이나 아까 스타일 언급 나온 것처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균열을 만들 수 있는 상대팀의 그런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한 팀, 약세인 팀들을 상대로 할 때 훨씬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자원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도 물론 뛸 수는 있지만 주로 이제 왼쪽 그렇죠. 아니면 뭐 중앙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이번 경기에서 톱으로 쓰느냐 마느냐 뭐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김동훈 감독 성향상 스트라이커를 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죠. 스트라이커 2명 네. 뽑기도 했고. 그렇죠. 네. 만약에 경기 중에 손흥민이 올라간다면 이번 대회 또 이제 이번 경기 정우영 선수 수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 작은 왼쪽 정우영 측면에 한번 뭐 교체로 투입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해보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럴 것 네. 같아요. 이강인 선수도 있고 뭐 엄원상 선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선수들은 조금 더 오른쪽에 그렇죠. 더 자주 출전을 예. 하는 선수들이고 왼쪽에서 그 뒤에 교체 자원으로 조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로는 배준호 선수가 가장 제격이 아닌가. 네. 현재 구성상으로도 그렇고. 뭐 크리스만 감독이 홍현석 선수도 쓴 적이 있긴 하지만. 네. 그렇죠. 홍현 선수는 그래도 중앙에 기용이 네, 원래는 그렇죠. 이제 많이 되는 유효 편이니까 배준호 선수도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김동원 감독이 네. 특별히 언급하기도 했고 그렇죠. 여러 점을 고려해봤을 때 데뷔 기회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황희찬 선수도 있고 뭐 이재성 선수도 거기 뛸 수 있고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배준호 선수가 잘하긴 하지만 뭐 두 경기 다 못 뛰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선수 구성이긴 해요. 그래서 네. 사실 뭐 K리그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이승우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안 이승우 뽑힌 선수 이유가 진짜 커리어 하인데 지금. 네, 이렇게 쟁쟁한 선수들 많으니까 그랬던 네. 거였는데 그만큼 배준호 선수도 당장 경쟁은 치열하지만 여기서 쪼커나 이런 것으로 눈도장을 찍는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대표팀은 굉장히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더 기대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딴 얘기지만 이승우 선수 요즘 경기 끝나고 골 자주 넣어서 인터뷰 자주 하거든요. 보시면은 대표팀 못 뽑힌 거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느껴져서 맞아요. 굉장히 그게 저는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대표팀에 대한 열망이나 그렇죠. 이 승부욕이라든가 그렇죠. 네, 욕심이라든가 또 그럴 정도로 이승우 선수가 그런 기량을 보여주는데도 대표팀 발탁이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쟁쟁한 라인업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배준호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할지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이번 6월 A매치 월드컵에서 두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그래도 김동훈 감독 얘기한 거 봐서는 기회를 좀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러면 굳이 언급하셨으니까 한 네. 번 정도는 최소한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라도 네, 이제 데뷔 기회를 주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뭐 10대도 아니고 이미 또 나이도 좀 있고 유럽 리그에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성인 무대에서 경쟁력을 증명한 거잖아요. 일본 그렇죠. 무대에서. 네. 자, 배준호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 활약도 같이 좀 응원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대표팀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유종의 대표팀 리포트 제가 같이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